여보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 누르세요. 그러면 복 받고 성공할 거예요. Right now. 내가 네, 정경윤 총재님, 응, 저 인터뷰 하나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응, 네, 감사합니다. 응. 10월 12일 유승민 후보는 자기 페이스북에 증권거래세는 정책적 효과도 없고 유지할 명분도 없다. 이는 명백한 이중과세이다. 주식 거래를 해서 소득이 발생하면 소득세를 내는데 거래세는 왜 또 걷어가냐? 목적이 다르기 때문이라는 것은 정부의 핑계일 뿐이다. 라면서 증권거래세는 즉각 폐지되어야 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남겼습니다. 또한 10월 들어서 국내 증시가 하락세를 거듭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매도 제도가 주식시장의 폭락을 더욱 부추기고 있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응. 그러자 국민의힘 대권 주자 중 하나인 홍준표 의원이 최근 주식 공매도 제도의 폐지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근데 허경영 총재님께서는 이미 옛날부터 3.3 정책을 설명해 주시면서 증권 거래세와 공매도 제도는 폐지해야 한다고 말씀해 주신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응. 근데 기성 정치인들이 또다시 지금 허경영 총재님 정책을 뻔뻔하게 훔쳐갔습니다. 어쨌든 허경영 총재님께서는 이미 예전부터 성견지명을 가지시고 공매도 제도와 증권거래세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왜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는지 총재님만의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그 정권 거래세는 예, 우리 기업들이 은행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하는 것보다는 정권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고 손쉽게 정권을 거래해서 금리가 안 나가는 자금을 모으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회사를 인정할 때 지출이 줄어들 수가 있거든. 고정 지출이. 응? 예, 음. 정권은 당장 뭐 이자가 나가는 건 아니니까 수익이 나올 때 배당을 주는 거니까. 그죠? 응? 그래서 정권 거래세는 우리가 소득세 뭐 이런 걸 계산할 때 자기가 소득이 발생했으면 소득세를 낸단 말이야. 재산세도 내고. 그래서 이중과세가 되는 거야. 엄격히 따지면 정권거래세는 폐지해야 돼. 네, 응? 예, 그래서 그래야 기업이 정권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은행보다는 건전한 기업이 되는 거예요. 정권 주식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걸 차단하려고 정부는 그 이상한 정책을 세금을 걷어 매기는 거야. 그게 서민들이 피해를 많이 봐요. 정부 그래서 내가 차단하려고 했던 거지. 예, 그거 보니까 공매도 제도도 정권의 선순환을 막는다니까. 주식의 선순환을. 응? 네, 어떤 사람이 그렇게 기업들이 정권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해서 좀 일어나 보려고 하는데 그 가치를 훼손하고 공매도 제도를 통해서 피해를 보게 하거든. 응? 정권의 가치가 문제가 생기거든. 그리고 공매도 제도는 대비 투자자들이 큰 피해를 보는 거지. 그래서 옛날부터 내가 그 공매도 제도 문제 있다고 그랬죠. 네, 맞습니다. 그 유승민 의원이 예,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쉽게 믿는 사람이니까. 그 유승민 후보가 그 페이스북에 뭐라고 남겼냐면 증권거래세는 명백한 이중과세입니다. 음, 주식 거래를 해서 소득이 발생하면 소득세를 내는데 거래세는 그렇다니까. 왜 또 걷어갑니까? 그렇다니까. 라고 글을 남겼는데 이거 그냥 대놓고 그 총재님께서도 이런 얘기를 몇 번 해주셨어요. 그럼, 총재님께서 말씀하시는 영상을 보고 그 대놓고 따라한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 사람들은 내 걸 보니까 이제 정신이 들지. 내 거 보기 전에는 그 사람들이 그런 말을 안 했잖아. 예, 그거 일종의 뭐 다 따라서 하는 거지.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보다도 내가 그런 말을 옛날에 했다는 거. 근데 그것이 뭐 다 알려진 거란 말이야. 그리고 내가 이번에 3종 세트, 서민들을 위한 3종 세트 발표했잖아. 강아지 키우는 거. 이 강아지, 동물 무료화 치료 카드. 그죠? 네, 또 하나는 안경, 학생들 안경 무료 카드. 그 다음에 안심 식사 카드. 이걸 해준다고 그랬잖아. 맞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안심 식당을 운영하겠다고 그랬잖아. 국가가 50%를 지원해주고 청소년은 그 대신 내가 무료 식사를 하게 해서 정부가 네, 그걸 부담한다고 그랬잖아.
그 대신 식단은 무조건 친환경으로 써야 되고, 이걸 내가 했기 때문에 그것도 좀 있으면 또 따라할 거예요. 이제 기다려보면 알지. 왜냐면 동물 기르는, 강아지 기르는 사람이 1,500만이야. 그 사람들이 의료 혜택을 못 받아. 근데 무료로 해주겠다는 거야. 좋아, 안 좋아? 좋습니다. 그걸 무료로 해주겠다는데, 그거 어느 정치인이 그거 해결해 주려고 마음먹은 적 있나? 예, 총재님. 음. 근데 생각하면 할수록 음. 유승민 의원이 예전에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총재님 삼성정책을 가지고 포퓰리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보니까 페이스북 전문을 보니까 총재님께서 설명하신 거를 그냥 아주 그대로 따라하고 있어요. 그런 거 보면은 이 사람 진짜 뻔뻔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자꾸 드네요. 네. 음. 총재님 그러면 음. 두 번째 질문 부탁드려도 될까요? 그래. 예. 그 최근에 그 중국의 최대 부동산 건설 회사인 헝다 있잖아요. 음. 지금 현재 파산 직전인가 파산하게 됐는데 그 원인이 무엇이고 또 이 부동산 건설 회사의 파산이라는 이 스노우볼이 앞으로 중국 경제와 한국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는지 총재님만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중국 부동산 시장은 중국이 거품 경제가 많다는 거야. 한국 사람들이 공산주의 체제가 연 8% 이상, 7% 이상의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못할 경우에는 굉장히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정권 유지가 어려워져.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하냐. 예. 예를 들어 그냥 부동산을 가지고 GDP를 올려야 돼. 그러니까 부동산을 막 권장한 거예요. 부동산을 가지고 GDP를 올리려 하다 보니까 뭐 공장만 가지고 하면 그렇게 안 올라가니까 당연히 부동산 시장이 크지. 근데 이게 정부가 GDP 성장을 부동산을 자극하면 그게 금방 효과 나타나거든요. 그래야 정권 자체적으로 정권을 유지해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GDP 때문에 그런 현상이 오게 돼요. 억지로 GDP 성장률을 끌어올리려고 하다 보니까 무리하게 막 건설 투자를 하게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동산 기업들이 그 부채가 많아지는 거군요. 그렇게 돼버려요. 그러면 이 헝다그룹의 파산 사태가 앞으로 중국이랑 한국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중국이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이 공산당이 해놓고 이제 발뺌을 하는 거예요. 감당이 안 되니까 중국이 정부에서 민간한테 덮어 씌우는 거지. 위험하다. 예, 그러니까 사실상 부동산 투자가 민관 합작으로 이루어졌는데 이게 점점 감당이 안 되다 보니까 그냥 민간 너네가 다 잘못한 거다 이런 식으로 발뺌한다라는 거군요. 그렇지. 부동산 시장에서 재미 본 사람들은 눈치를 채고 당 간부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다 빠져나갔겠지. 그리고 이제 나머지 사람들이 외국 자본, 중국 부동산 시장에 외국 자본을 많이 끌어들였다고 봐야지. 일본 자본. 네. 이런 게 이제 피해를 보는 거야. 자기들 자체 자본은 예. 중국의 습성을 알잖아. 그러니까 피해를 덜 보는 거고 외국 자본 투자자들이 이제 피해를 보는 거야. 예. 응? 예. 그 주식에 투자한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홍콩이나 이런데. 응? 예. 국제 자본들이 말려들었을 거야. 중국 정부는 아주 민간인들 투자를 해놓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망해가지고 공장을 두고 철수하게 하는 그런 기술이 있어. 걔들 청산진 보고 막 투자를 해요. 그러다 한국 사람들이 가서 사업하다가 공장도 뺏기고 오는 사람 많잖아. 응? 아예 조건이 점점 안 좋아져가지고. 예. 네. 초창기 부동산이 거품을 정부가 만들었다고 볼 수 있지. 근데 거기에 이제 외국 투자자들이 우리나라도 그런 사람이 많아요. 중국 가서 공장하다가 공장도 뺏기고 그냥 예. 오는 경우가 있잖아. 건설 쪽도 마찬가지야. 투자자들이 많은 피해를 말하고 있어. 근데 그게 그렇다고 중국 정부가 그걸 계획적이다 이런 건 안 나오지. 내가 볼 때는 그렇다는 거야. 그래서 중국 경제는 아직까지도 좀 어떻게 보면 오리무중이다. 예. 응? 네. 조금 중국 경제가 부동산에서 탈피해야 돼. 원예 땅덩이가 크니까 부동산에 미치는 영향이 크니까 얘들이 그 재미를 본 거야. 자,